두 번째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왜 하느냐, 우주 개발을 해서 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광고 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으로 달에 사람이 착륙했던 그 일을 성공시킨 우주선 이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폴로 11호. 어폴로 11호. 네. 1969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60년이 다 지난 후인데 아직도 처음에 그 내려가지고 발 찍은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거. 그 이름도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뭐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닐 암스트롱 이름은 뭐 우리하고 뭐 크게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름 기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불효자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크게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만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거 인류가 이룬 최대의 어마어마한 성과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 임시 공휴일을 선포를 했었죠.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 대사관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스크린 같은 거를 미국 돈으로 다 막 설치를 해주고 이랬어요. 그때는 위성 중계 이런 것도 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었단 말이에요. 생중계로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술진들이 고생하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해줄 수 있는 그 망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 생중계를 해주고 여러분 부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잘 잡아서 보시면 일본 방송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부산에서 일본 방송을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부산에 나온 방송을 서울로 보내주면 서울에서 전국으로 보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그런 식으로라도 생중계를 해줬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빅 이벤트였네요. 엄청난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교도소에서 추록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텔레비전 파는 곳으로 제일 먼저 뛰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당시 신문에 실려 있을 정도예요. 에이, 이거는 조금, 이거 약간 MSG.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 신문에 실려 있는 얘기예요. 신문에요? 그 정도로 MSG 느낌 좀 나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1957년에 전 세계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어 올린 나라가 미국의 라이벌 국가였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었습니다. Their plans, Sputnik was launched.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라간 인공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기술이나 경제력도 제일 발달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련이 우주에서는 더 앞서가네. 사실은 소련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겠군요.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 국방 이런 모든 문제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 소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 발씩 계속 뒤처집니다. 불과 막 몇 달 차이로 뒤처지고 막 이래요. 한 2, 3년 차이로 뒤지면 포기라도 하지. 석 달, 몇 달 차이로 미국이 계속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속 터질 상황이었거든요. 약이 바짝 올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 명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지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우리는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큰 거 한 방. 사람을 달에 보내가지고 걸어다니게 한다. 이거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해서 달 착륙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났던 신문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 아폴로 계획을 달 착륙을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던 500원짜리 지폐로 바꿔가지고 한번 뿌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 지폐를 뿌린 거를 쭉 따라가지고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상에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그 38만 킬로 38만 킬로를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야. 야. 다섯 번 갈 정도로 500원짜리 지폐를 이어붙일 정도의 돈을 미국에서 퍼넣어가지고 그 정도 썼으면은 성공해야겠네요. 우주에 돈을 뿌린 거죠, 우주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광고하고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세계에 수출도 하고 많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경쟁도 많이 합니다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로 달 탐사선을 우주에 보냈다. 한국 사람이 달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더라.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스펙이 되겠네요, 스펙이. 아무렴요. 달까지 사람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낸 나라구나. 저 나라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주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달까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달에 지금 막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막 먹통이 됐어. 잘 안 돼. 그럼 껐다 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돌아가가지고 뭐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달까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수학을 전공하던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 분이 아폴로 11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이 분을 어떤 컴퓨터 공학의 창시자, 컴퓨터 공학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입니다. 여자니까 어머니겠죠. 요 분이세요. 이능 씨가 여자니까 어머니겠죠라는 또 명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같은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뭘 개발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들,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들만이 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도상국일 때 이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충 따라하면 됐었죠. 반에서 잘하는 애 따라하면 된다. 이런 우리 느낌. 90년대, 80년대에는 맨날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일본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 선진국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더라. 우리도 저 기술 개발하자. 그럼 우리도 선진국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해서 거기가 뭐 기회가 나올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앞줄에 있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개척해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데 뭘부터 개척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우주 개발 같은 도전적인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나중에는 중요해지겠구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따져야 되겠구나.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게임에서부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온갖 프로그램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은 항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 기술이 사실은 이 아폴로 11호 같은 우주 개발 계획에서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속에까지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침반이 우주 개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켓 하나 쏘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에 진짜 잘 견디는 소재 개발해야 되고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같은 것도 꺼지면 다시 재부팅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기술의 집합체다 보니까 우주를 위한 것들을 계속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약간 기술의 낙수 효과 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 갈래로 막 발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성장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야 기술의 되나요? 낙수 효과 말도 멋진데? 네, 정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우주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네요. 빙고. 네. 그렇습니다. 전곡을 찔러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